반갑습니다. 명리풍수연구소입니다. 2026년 신금일간 병오년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지켜온 품격이 2026년에는 명예로 바뀝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긴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6년 병오년은 신금일간에게 단련의 해입니다. 병화는 정관으로 당신에게 질서와 책임을 요구하고 오화는 편관으로 변화와 경쟁을 강요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칙에 갇혀 있습니까?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성장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책임감이 당신을 성장시킵니까? 아니면 짓누릅니까? 그렇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질서와 혼란 사이에서도 신금이 품격을 지키는 법을 오늘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30분이 당신의 1년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두십시오. 신금일간에게 2026년은 단련된 품격이 빛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병오년 신금일간에게 이 해는 질서, 긴장, 품격,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됩니다. 병화는 정관, 오화는 편관입니다. 정관은 체계적인 질서와 사회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편관은 예측 불가능한 변화와 실전의 압박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올해는 원칙과 혼란이 공존하는 해입니다. 한쪽에서는 질서를 요구하고 다른 쪽에서는 빠른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 해의 신금은 마치 불 속에서 단련되는 보석과 같습니다. 신금은 본래 세련되고 정제된 금속입니다. 단련된 금, 완성된 금이라고 불립니다. 경금이 도끼라면 신금은 장신구입니다. 경금이 힘이라면 신금은 아름다움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신금은 너무 완벽해서 깨지기 쉽습니다. 지나치게 섬세해서 충격에 약합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완벽함을 지키면서도 유연함을 배워야 합니다. 병화의 정관은 질서와 명예를 가져옵니다. 사회적 평가가 좋아지고 책임 있는 자리를 맡게 됩니다. 오화의 편관은 긴장과 경쟁을 가져옵니다. 예상치 못한 도전이 찾아오고 빠른 대응을 요구받습니다. 즉, 올해는 안정과 변화가 동시에 당신을 누릅니다. 하지만 그 압박 속에서 신금은 진정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단련된 품격, 그리고 실전의 지혜가 올해 당신의 주제입니다. 지금부터 5가지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들으시면서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첫째, 최근 들어 완벽하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야만 움직일 수 있다고 느낍니까? 둘째, 책임 있는 자리를 맡았지만 그 무게가 부담스럽습니까? 인정받는 기쁨보다 실수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더 큽니까? 셋째, 규칙과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집니까?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현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느낍니까? 넷째, 예상치 못한 변화나 요구가 자주 찾아옵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고 즉흥적인 대응을 요구받습니까? 다섯째, 품격을 유지하고 싶은데 주변 환경이 그것을 방해한다고 느낍니까? 세련되게 행동하고 싶은데 현실은 거칠고 빠르다고 느낍니까? 3개 이상 해당된다면 2026년은 당신에게 원칙과 유연함의 균형을 배워야 하는 해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품격을 지키면서도 현실을 헤쳐나가는 정확한 방법입니다. 먼저 조심해야 할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에서 에너지를 빼앗기면 아무리 좋은 운세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나치게 권위적인 사람은 당신을 위축시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병화와 오화의 관성은 신금에게 상위 권력으로 작용합니다. 당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당신을 평가하는 사람 앞에서는 긴장됩니다. 신금은 본래 섬세합니다. 권위 앞에서 더욱 조심스러워지고 완벽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본래의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평가받는 자가 아니라 가치 있는 자입니다. 상대가 권위적이어도 당신의 품격을 잃지 마십시오. 감정적으로 통제하려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감정으로 압박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현관의 오화는 감정적이고 즉흥적입니다. 오늘 화를 내고 내일 풀리고 모레 또 화를 냅니다. 하지만 신금은 논리적입니다. 감정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차이가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감정적 압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상대의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집중하십시오. 완벽을 요구하는 사람도 피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사람은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신금은 스스로도 완벽주의적입니다. 거기에 남까지 완벽을 요구하면 당신은 무너집니다. 완벽은 없습니다. 최선이 있을 뿐입니다. 완벽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명확한 선을 그으십시오. 피해야 할 공간도 있습니다. 공간은 운을 좌우합니다. 지나치게 밝은 조명은 신금을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신금은 빛을 반사하는 금속입니다. 빛이 너무 강하면 눈이 부시고 정신이 산만해집니다. 간접 조명, 부드러운 빛으로 공간을 구성하십시오. 따뜻한 색의 조명보다는 차가운 색의 조명이 좋습니다. 붉은 계열의 장식도 줄이십시오. 붉은색은 불의 기운을 강화합니다. 신금에게 불은 단련의 도구이지만 너무 강하면 녹아버립니다. 흰색, 은색, 회색 계열로 공간을 정돈하십시오. 어수선한 환경도 피하십시오. 신금은 정돈된 환경에서 빛납니다. 어지러운 공간에서는 집중력을 잃습니다. 매일 10분 정리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고쳐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완벽하게 하려는 성향입니다. 신금은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약함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올해는 협업의 해입니다. 완벽함보다 완성이 중요합니다. 혼자 100점을 만들려다 실패하는 것보다 함께 80점을 완성하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제 만나야 할 귀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인은 당신의 운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개수일가는 불의 열기를 식혀주는 물의 사람입니다. 개수는 부드러운 물입니다. 신금을 씻어주고 광택을 내줍니다. 개수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긴장이 풀리고 압박감이 사라집니다. 감정적 대화를 나누십시오. 개수는 논리보다 감정을 이해합니다. 당신의 고민을, 두려움을, 부담을 털어놓으십시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건 너무 감정적이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감정도 중요합니다. 개수의 공감이 당신을 치유합니다. 이 관계는 돈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감정 소모를 줄입니다. 임수일가는 큰 물로 당신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임수는 큰 강물입니다. 개수가 작은 시냇물이라면 임수는 큰 강입니다. 임수는 당신에게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디테일에 빠져 있을 때 임수가 전체를 보여줍니다. 큰 결정을 내릴 때 임수와 상의하십시오. 임수의 조언을 경청하십시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건 현실적이지 않아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임수의 비전이 때로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전이 당신을 확장시킵니다. 이 관계는 돈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감정 소모를 줄입니다. 정화일가는 따뜻한 불로 신금을 부드럽게 단련시킵니다. 정화는 난로의 불입니다. 신금을 태우지 않고 따뜻하게 덮입니다. 정화는 당신의 멘토가 됩니다. 부드럽게 이끌고 조언하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정화의 말을 신뢰하십시오. 정화는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건 이상론이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정화의 이상이 당신의 품격을 높입니다. 이 관계는 돈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감정 소모를 줄입니다. 이제 사계절 행동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을 4개의 분기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분기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봄,
인월과 묘월은 질서를 세우는 시기입니다. 봄은 기준을 만드는 계절입니다. 신금에게 2026년의 봄은 자신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시기입니다. 내 기준이 무엇인지, 내가 지킬 것이 무엇인지 정리하십시오. 문서로 만들고 글로 적으십시오.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역할을 명확히 하십시오. 나는 무엇을 책임지고 무엇은 책임지지 않는지 분명히 하십시오. 경계가 명확해야 에너지가 새지 않습니다. 절대로 모든 책임을 떠안아서는 안 됩니다. 내 일과 남의 일을 구분하십시오. 내가 지금 세운 기준은 나를 보호하는가, 제한하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방패여야지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초여름, 진월과 4월은 실행의 시기입니다. 초여름은 계획을 현실로 옮기는 시기입니다. 봄에 세운 기준을 이제 적용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하십시오. 70%만 준비되어도 충분합니다. 협업을 시작하십시오. 혼자 하지 마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으십시오. 피드백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계획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절대로 완벽주의로 인한 지연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완성이 완벽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실행하지 않는 이유가 두려움인가, 준비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대답하십시오. 여름, 5월과 미월은 긴장과 성과의 시기입니다. 여름은 신금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병화의 정관과 오화의 편관이 모두 강해집니다. 질서와 혼란이 공존합니다. 한쪽에서는 원칙을 요구하고 다른 쪽에서는 즉흥적 대응을 요구합니다.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부터 하십시오. 스트레스 관리를 하십시오. 이 시기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번아웃입니다. 완벽하게 하려다 무너집니다. 휴식을 확보하십시오. 절대로 감정적 탈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면 멈추십시오.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소진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장과 소진을 구분하십시오. 가을과 겨울, 신월부터 해월까지는 정리와 회복의 시기입니다. 가을과 겨울은 물의 기운이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압박이 줄어들고 숨통이 트입니다. 오래 경험한 것을 정리하십시오. 무엇이 효과가 있었고 무엇이 효과가 없었습니까? 어떤 원칙이 당신을 지켰고 어떤 원칙이 당신을 제한했습니까? 문서로 만드십시오. 내년을 준비하십시오. 2027년 정미년은 어떤 해입니까? 미리 계획하십시오. 절대로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끝난 것은 끝난 것입니다. 내가 지킨 품격은 미래의 자산인가, 과거의 짐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만 가져가십시오. 2026년 병오년의 신금은 단련된 품격이 빛나는 보석입니다. 뜨거운 불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잃지 마십시오. 그 품격이 결국 당신의 명예와 신뢰를 함께 지켜줄 것입니다. 올해 신금은 원칙 위의 실행, 긴장 속의 품격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정관과 편관은 단련의 불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장의 불이기도 합니다. 불이 당신을 녹이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불을 이용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품격은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매일 아침 읽으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유연하게 지켜내지 못하면 깨져버립니다. 2026년은 당신이 단단하면서도 유연해지는 해입니다. 완벽함을 놓아주십시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저장, 그리고 댓글로 신금, 단련된 품격으로 빛나다 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 문장이 2026년의 복을 머무르게 할 씨앗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2026년이 아름답고 품격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